자, 우리가 일단 직선과 직선의 평행 이제 위치 관계요.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흔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수직일 때 등을 엮어서 한 번에 위치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모양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함수의 형태로 이게 나타내져 있냐, 아니면 자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더하기 상수항은 0꼴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해석하는 게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식의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수직일 때 조건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긴 해야 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문제들,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그 풀이는, 자, 이 형태에 맞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 아래 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지나고 수학상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의 수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억이 남아있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평행 일치 수직 조건, 보통 이제 문제에서 주로 이제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는 평행 아니면 수직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등 과정에서도 좀 나왔던 건데,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같지만 상수항이 y좌표는 달라야 쓴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일치할 때는 얘네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였죠. 얘네들이 다 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직일 조건은 상수항에 관계없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인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는 이제 모양은 역수 모양인데 부호가 다른 역수 모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평행 일치 조건은 중위 과정에서도 좀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동류항의 개수의 비율이요. X개수, Y개수, 상수항의 비율이 다 같으면 일치한 조건, 상수항에서만 달라지면 평행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X하고 Y개수의 비율이 완전 다르면은 그냥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치하는 조건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수직일 조건은 따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비율 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수직일 조건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x하고 x의 개수, y와 y 개수를 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자, x 개수와 y 개수의 곱의 합이 0,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조건을 좀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이제 모양을 이런 형태로 안 고치더라도 바로바로 주어진 형태에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그만큼 아끼는 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들 플러스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한 문제풀이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이제 304쪽에 대표 8번이나 이런 것들은 뭐 8, 9, 10번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이렇게 x계수가 비율이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비율이 어떠냐 또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을 바꿔서 이제 푸는 형태들이라서 그냥 대표 8번 자체가 지금 벌써 이제 이런 형태로 써져 있죠. 이제 이런 형태로 써져 있죠.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는 0꼴. 그러면은 x의 계수만 쓱쓱 골라내요. 자, 1하고 k야. 1분의 k. 자, 그리고 이제 y계수 곤란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렇게 엮어놓고 x계수와 x계수의 y계수의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 반드시 상수항의 비율도 같이 넣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나오는 이런 식들은 이제 중상 과정에서는 중위 과정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지만 우리가 여기 수학상 과정에서는 이런 애들 이제 가지고 이게 K에 대한 방정식을 꾸몄을 때 2차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2차가 나왔을 때 그 둘 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K 값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정답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걸로요. 자, 그래서 풀이 과정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마마 붙어 있으니까 풀풀로 바꾸시면서
X자로 곱해서 자, 이렇게 K를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 텐데, 그럼 K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K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K가 3이 되면 1분의 3, 여기도 1분의 3이 되는데, 비율이 형성이랑 똑같이 버려지니까, K가 3이 될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반드시 여기를 보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이제 주의만 기울이면은 여기는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제 8-3번 같은 경우는 XY 개수의 XY 개수가 분수꼴이니까 정수꼴로 미리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분수인 거 그대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번분수 모양으로 식을 만드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평행 조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상수한 개수의 비율로 가는 XY 개수의 비율이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걸러내야 할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구본을 바로 넘어와서 수직일 조건도 그렇게 찾는 거죠. 자, 수직일 조건도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자, 수직일 조건은 이제 개수의 비율이 아니라 X하고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게끔 하는 식을 그냥 저 기본 논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Y 개수의 비율은 이제 직방 다 쓰고 좀 얘기할게요. 이제 XY 개수의 곱을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X개수 이렇게 걸러내서 곱해주시고 그다음에 Y개수를 골라서 곱해서 합쳐서 0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A-1과 2A 제곱의 합이 0.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수직 조건은 우리가 X개수, Y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여기서 더 걸러내야 될 뭐 A의 값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을 곱게 작성하시고 뭐 직접 A가 뭐뭐 나오니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2차 방정식 풀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합을 얻어내면 되겠죠. 이제 별 문제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다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자, 저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정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y로 시작하는 식으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 x개수 비율이나 x개수와 y개수의 곱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쪽에 있는 306쪽도 이제 그런 문제들의 뭐 반복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306쪽에 있는 대표 10번은 8, 9, 6번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종합해서 이제 나온 문제들밖에 안 되니까 10번은 그냥 읽으면서 여러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관계 활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이제 거기 그 310쪽부터 한 개씩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307에서 이제 311쪽까지는 자, 이런 위치관계 좀 활용 문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활용이 수직 이등분선의 반정식이죠. 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그 선분의 수직이 되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건데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일을 하죠. 왜냐하면 수직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 배울 때 이론적인 건 어떻게 정리했냐면 수직이라는 말을 보고 교육의 곱을 떠올리자 또는 x개수, y개수의 곱의 합이 0인 걸 떠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기울기하고 관련된 소리니까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흔히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등분선은 이제 마치 해당 선분의 중간을 이제 지난다고 즉 중점이죠. 이게 어떤 선분의 중점을 이용해서 지나는 한 점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한 점을 구하는데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등분 다하는 선분의 중점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요 말을 좀 해석해서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제 대표 문제만 딱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대표 11번에서는 말 그대로 수직이동선을 구해서 이제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 이동선을 구합니다. 자, 그럼 선분 AB, 뭐 선분도 이제 직접 그리면 뭐 이런 거 익숙해지면 그리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1,5라는 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대충 선분 AB 그리고 점의 좌표를 쓰시게 되면 자, 어차피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XY 좌표, XY축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안 그으셔도 돼요. 대충 이렇게 선분 AB의 수직이동성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 모양을 떠올려서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 조건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직 조건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선분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분 AB를 포함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 이거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해서 기울기 구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4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4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랑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내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역수 모양이겠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x 빼기 x, y 빼기 y 걸로 썼죠.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굴리면 역수관계니까 부호가 다른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다가 음앱을 짱 붙여주는 거죠. 이게 뒤집어서 아예 구해주기도 해요.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이 수직 이등분線기울기가 나오긴 하니까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이제 단계 거쳐서 와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세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 여기가 중점이죠. AB의 중점. 자, 그래서 이걸로 지나는 한 점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이제 중점이니까 자, 마이너스 1과 1의 평균, 마이너스 3과 5의 평균으로 중점을 구합니다. 그럼 0, 둘이 합치면 1, 2니까 평균 구해서 1. 그러면 이제 0,1을 지나는데 이게 y좌편이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 이등분線방정식은 후다닥 구해졌어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지나는 한 점 a, 4b를 대입해보거나 a, b구나. a, b를 대입해보거라 라고 한 거지 뭐. 그럼 여기 b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 그 양변에 4, 4, 4 곱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a 플러스 4b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것까지만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 플러스 4b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직 이등분線방정식은 저런 식으로 이제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구해주고 선분의 중점으로 지나는 한 점을 구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예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처음에 이론적인 거 설명했을 때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저기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쪽은 저건 안 줄게요. 위에 뒤에서 그거 가지고 좀 할 말이 있을지 몰라서. 자, 아무튼 이제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보통 보면은 문제로 좀 내는 모양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4개거든요. 수학상에서 문제화돼서 나오는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내가 세직선을 그었을 때 세직선이 모두 다 평행해. 이렇게요. 세직선이 모두 다 평행해. 그럴 때가 있고요. 자, 두 직선만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이 둘과 만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자, 이제 세 직선이 어느 두 직선과 평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교점이 하나가 아닌 경우, 자, 골고루 상대편과 이제 한 점에서 이제 만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보통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를 저기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라고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평행하다, 두 직선만 평행하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형이 지금 방금 전에 말을 붙였잖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요. 문제에서는 뭘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냐면, 자, 여기 있는 세 직선이 교점이 몇 개다. 교점수로 얘기를 합니다. 교점수. 첫 번째. 자, 교점수 빵개. 여긴 두 개 있죠. 총 하나, 둘. 자, 여기는 교점이 한 개예요. 그래서 이제 교점이 세 직선의 교점이 한 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여기는 교점이 세 개예요. 자, 세 직선의 교점이 세 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교점수에 대한 조건으로 이런 그림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요거요. 삼각형의 존재. 자, 세 직선을 이용해서 삼각형 만들 수 있겠니? 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또는 만들어지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앞에 거 세 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세 직선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자, 삼각형의 이제 전제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 세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좌표평면의 개수. 예, 나뉘어지는 좌표평면은 수라고 쓸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에 이런 세 직선을 그렸을 때 좌표평면이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커다란 종이 쪼가리가 있는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평행하게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그을까? 다 평행하게 세 개를 그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마치 커다란 종이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자르는 선이 돼가지고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가위질 하면 하나, 둘, 셋, 네 조각 쪼개지죠? 물론 여기 XY축도 그려지긴 하겠지만 XY축은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선은 찍찍찍 그려서 잘라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으로 좌표평면이 쪼개진다. 네 부분을 혹시 나뉘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를 내가 평행선 두 개, 그리고 자, 이렇게 그 둘과 만나는 한 직선으로 쪼개게 되면 몇 개 조각? 세보면 6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뉘어지는 평면이 좌표평면의 부분수, 좌표평면수. 자, 이렇게 해야지 맞겠다. 말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4개, 6개, 그리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6부분으로 쪼개집니다. 자, 여기만 이제 몇 개가 되냐면요. 7개가 돼요,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조건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308쪽에 있는 문제 조건들을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유제 1번 같은 경우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세 직선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일 때, 그리고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질 때 정확하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박제를 해서 이제 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직선 이치관계로 문제화된 부분은 저렇게 그림 4개가 다고요. 저걸 표현한 말들이 다르니까 지금 유섭이 학생 많이 졸려요. 제기를. 그러니까 잠깰 겸 해서 요거는 좀 책에다가 이 부분은 좀 적어둡시다. 얼추 다 정리했으면 이제 유제 12-2번 보아봐요. 자, 우리가 이제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삼각형이, 즉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A값 구해봐라 라고 이제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그림부터 먼저 해요.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 포함해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타이틀이 달린 단원들은 자, 어떤 내가 문제에서 이런 조건 좀 낯선데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림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직선이 반드시 수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을 딱 짝지으면 얘네들이 수직이네 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좀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두 세 직선을 이렇게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이제 반드시 셋 중에 둘은 수직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눈으로 보면서 여기 있는 x로 시작하는 식과 4x로 시작하는 식을 짝지어 보면은 자, 1, 4, 2, 6, 3. 자, 그러면 내가 x계수와 y계수의 곱이 4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합쳐서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수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직선에 있는 a 값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수직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앞에 거 두 개는 절대 수직이 서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여기 이제 직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그냥 대충 한글로 이름을 줘볼게요. 그래서 이 기역과 디귿이 수직이거나 니은과 디귿이 수직이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역과 디귿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기역, 디귿 이제 짝지어서 수직인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기역과 디귿 찾아보면 우리가 수직 조건이니까 당연히 x계수와 y계수의 곱이 0이어야 되지. 자, 곱혀서 합친 값이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자, 여기 니은과 디귿. 자, 그럼 니은과 디귿 짝지으면 4와 a 마이너스 3과 1이 곱해져서 합쳐지면 0이 돼야 하는 거지 하면서 a 값을 하나 더 구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a 값이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게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로 정해졌을 때, 자, 여기 있는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기역과 디귿이라고 쳐봐요. 얘네들이 기역과 디귿이라고 했을 때, 자, 기역과 디귿의 교점을 니은이 지나는지 또는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디귿이 지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 직선끼리 수직인데 한번 보세요. 두 직선끼리 이렇게 수직인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지 한번 걸러는 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교점은 미리 조금 구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교점을 미리 구해줘요. 그럼 교점을 미리 구해서 교점 구하면 아마 4x 계속 맞아야지. 4, 8,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4, 3, 12 xy 다 쓰기로 괜찮다. 그럼 4, 4, 4 빼보면은 이거 빼보면은 11y 빼보면 마이너스 16요. 오케이. 교점의 좌표가 조금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 11분의 12 그럼 x가 뭐가 나오나? 또 계산해야 돼. 6 마이너스 2 곱하기 11분의 12 66, 24, 11분의 66 빼기 24, 42 미리 계산해볼 거야, 지금. 자, 11분의 42, 11분의 12니까 a가 마이너스 1때 여기다 대입해서 1000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귀찮다. 아마 1000이 안 되겠죠? 11분의 12,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영상 뜰 때 이거 이론 편집해야겠다. 계산 가져. 11분의 12 마이너스 11분의 42 곱하기 플러스 해야겠지? a 마이너스니까. 자, 이거 1000이 되면 안 되면 1000이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도 니은과 디귿이 시킬 때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넣고 얘네들 넣어서 확인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이.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계산이 조금 분전해서 좀 수계산이 좀 복잡스러운데, 자, 아무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구해서 자, 디귿이 마이너스 2일 때, 디귿이 4분의 3일 때, 즉 기역 디귿이 수직일 때와 니은 디귿이 수직일 때 a 값이 나올 거고 그거를 다시 디귿에 꽂아 넣었을 때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디귿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점검을 해서 걸러내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디귿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이 되더라도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둘 다 오케이 되는 걸로 좀 여기고 정답을 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09쪽 같이 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는 사실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었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 그 대표 이제 13번을 좀 보면, 자, 네, 대표 13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K의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그러니까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라고 X, Y에다가 대입하는 순간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이제 K가 없는 상수함만 눈으로 보면서 골랐습니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자, 이렇게 K에 대한 1차식의 상수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K의 계수, 1K의 계수 2x-y,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엮어서 이제 K에 대한 1차항의 계수로 만들고, 는 0.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네들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치면은, 자, 저기는 K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0이 되게끔 하는 XY 값이 P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식을 풀면 되는데 이거 교정이 없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 찾아봐야지. 2x 여기 4x구나. 여기 엄청난 여기 4x죠 4x. 여기 상수항이 이제 4x가 돼야 되죠. k에 대한 상수항이 4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오케이, 나머지 맞고,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k 플러스 5니까, 자, 여기 맞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 교점 p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xy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면은, 교점 p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제 이 얘네들의 이제 교점을 구하듯이 연립해서 p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나올 텐데, 요 놈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정점이 되는 거죠. 항상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xy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선에서 우리 어떤 미정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미정계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찾고 그거를 이제 정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정점 찾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좀 뒤쪽에 바로 310쪽에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대표 13번하고 대표 15번은 같은 논리하고 좀 보셔야 돼요. 천천히 여기다가 써주긴 했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정점을 구하고 있어요. 이 정점이 P예요. 라고 하면 이 정점 P는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위에 있는 식이 읽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15번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요거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대표 15번에서부터 유제 2번까지는 그냥 내가 우리 알고 있는 방식대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문제에서 하라는 일을 해도 돼. 실제로 문제에서 하라는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되냐면 직선 1 그러니까 직선 1이니까 우리가 이제 x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뭐 문제에서는 f, x, y 이렇게 썼는데 그냥 직선 1, 직선 2 이렇게 이제 짝지어서 이제 식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보통 얘네들은 다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몇 x 몇 y 더하기 얼마는 0 이런 걸로 나눠져 있어서 흔히 직선 1과 직선 2에 대한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보통 직선 1, 직선 2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제 어떤 k 같은 미정계수를 곱해서 더한 게 0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 k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있는 이제 교점에 또 다른 지나는 참점을 제입을 한다거나 뭐 이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 k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다 많거든요. 무진장 많은데 자, 이 중에서 보통 하나를 고르게끔 하는 게 이제 거기는 이제 311쪽 같은 문제들이니까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 문제로 치면은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지. 자, 일반형으로 이미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반형으로 이미 식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일반형의 좌변들을 그대로 여기 직선 1, 직선 2 자리에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드셔도 괜찮아. 이렇게 교점을 구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 지우두 직선에 교점을 구하는 게 더 일반적인 학생들의 풀이이기는 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자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 지나는 한 점 나와 있죠. 지나는 한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 K값 을 구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이제 조금 풀이 말고 자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형태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나중에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가 원래 그 시중에 풀려 있는 수학상 고등수학상 교재를 보면은 다 문제가 어디까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조금 많이 나오냐 원의 방정식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여기다 직선만을 안 썼는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런 형태로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라고 막 시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를 위해서라도 직선 1 더하기 직선 2의 어떤 미정계수를 곱해서 는형을 만들면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제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점을 직접 좀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거기 이제 15-3번 한번 보실래요? 311쪽에 이제 15-3번을 보시면은 내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게 조금 이제 하기가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도 있어. 유제 15-3. 자,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정계수 A가 이제 이미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두 직선의 방정식에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뭐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A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진 않겠지만 그러는 과정 자체가 좀 시간 낭비니까 아예 이렇게 직선 1, 그 다음에 직선 2에 해당하는 이 모양을 모아가지고 자 뒤에 있는 거에다 그냥 K를 곱해요. 뭐 식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렇게 K를 곱해서 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자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원점도 지난대요. 자 원점도 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원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이 원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 길이가 2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을 대입을 해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조금 길어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원점을 대입을 해. 그럼 xy에 0, 0, 0, 0 대입할 거니까 어차피 a 신경 쓸 거 없이 이렇게 상수항만 남아.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k겠죠. 앞에 k 있는 거 곱해야 되니까 k가 1.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k에 해당하는 값이 요 1을 여기는 이 방정식에 넣어주면 방정식이 새로 작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대입을 해주면 자, xy의 적당수가 대입되면서 k된 1차 방정식이 될 거고 k값 구하고 다시 k값을 여기다 밀어 넣어서 새로 방정식을 꾸미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k에 1을 대입을 했어. K1을 대입해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졌지요. 자, 이제 미정계수가 이제 A로 통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읽으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X의 계수 모으면은 2A-6이야. Y 계수 모으면 2A 플러스 1인데, 자, 어차피 상수항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XY 계수 구할 때는 항상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를 읽을 때, 자, Y의 계수분의 X의 계수, 자, 이렇게 하살표 순서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고, y계수분의 x계수 이렇게 붙여놓고 음해부분만 달아주면 이게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기가 문제에서는 2라고 그런 거죠. 이걸로 a의 값을 구하는 걸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이제 교점을 구하느라고, 교점을 예를 이용해서 구하느라고 불필요한 시간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써야만 이제 효율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점을 계속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 좀 310쪽을 좀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됐으니까 이제 정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에 어떤 것도 있는지 이제 대표 14번 이런 걸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표 14번이나 유제 14-1번 같은 것들은 다 좀 형태가 좀 비슷비슷한데, 자, 지금 이제 대표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이 1사분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K가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K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정확하게 1사분면에 어떤 부분을 지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을 그려요. 이거 둘 다 xy 절편이 2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xy 절편이 둘 다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점 연결해서 x 플러스 y는 2, 마이너스 2는 0 이런 거 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직선 첫 번째 거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 두 번째 직선이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지금 형이 덧칠한 데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직선이 1사분면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절대 이 문제에서 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선 하나 찍 긋게 되면은 반드시 이 노란 부분을 지나가야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생각으로 이제 문제 조건을 바꿔놓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마치 0,2와 2,0을 있는 성분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y는으로 시작하는 식을 먼저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되니까 이것도 마치 미정계수 k에 대한 이제 그 항등식을 생각하고 식을 뜯어 고쳐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 2k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던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냐면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자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지나는 한 점 위치가 딱 고정돼서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2하고 5 같은 거 써주면은 이게 마치 만약에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는 조건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m의 계수인 x-2도 0이 돼야 되고 y와 y에서 이제 뭐 여기 이하면 마이너스 y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5도 반드시 0이 돼서 항등식이 돼야 되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 x-2나 마이너스 y 플러스 5나 다 0이 되는 거니까 x가 2일 때 y가 5일 때 반드시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정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걸 알려주는 직방이 되는 거예요.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2고 y가 5면 항상 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자체가 이미 정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형태를 만들고 이제 정점의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자, 이 직선은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를 지나겠지. 이와 같은 논리로. 자,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이쯤 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를 항상 지나면서 여기랑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모양을 하나 찍 예상하면 이런 식으로의 직선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자, 여기를 항상 지나가면서 이 k 값은 x의 이제 x의 계수, 즉 기울기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여기는 항상 지나가지만 직선이 더 세워질 수도 있고 눕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를 항상 지나가게끔 하면서 최대한 세워지려면 자, 여기를 지날 때보다, 즉 0,1을 지날 때보다 더 세워지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2,0을 지날 때보다 더 눕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자,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 즉 우리가 여기 있는 선분의 양 끝점을 지날 때 상황을 이제 그려서, 자, 이 안에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여기에는 해당하는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 영역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직선이 지나갈 수 있는 땅덩이의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선분의 양 끝점을 지날 대로 찾아주는 거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중에 수학 하 또는 이제 미적분 등을 이제 거치면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아요. 어떠한 직선이 다른 직선과 만나게끔 또는 어떠한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와 만나게끔 하는 이제 뭐 주로 직선이겠지만 직선이 다른 그래프와 만나게끔 하는 이제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 보통 그 직선이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서 그 영역의 경계선을 찾아가지고 경계선일 때 미정계수를 구하게끔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고등수학 내내 반복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여기 0,2, 2,0을 각각 지날 때 K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가볍게 0일 때 2, 뭐 이런 거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일 때 2 지날 때, 그럼 이때는 K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예, 끝까지 풀게요. 0, 2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뭐 2분의 3 되면 되겠죠? K값이. 자, 그리고 여기서의 K값은 X가 2일 때 4K, 6K 되니까, 이게 y가 0 되려면 6분의 1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K값들은 지나는 이 두 점들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걸로 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두 값 찾아서 범위 내는 거는 중등 이제 1차 함수 심화에서도 했던 거니까 한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난 점을 찾는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먼저 저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14-2번, 1번 이런 것들이 잘 풀립니다. 유제 14-3번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일들을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